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요국장TV입니다.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 후에 형사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의금을 받아야 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셨던 구독자나 시청자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요국장TV의 영상 취지는 힘이 없고 평범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방송이며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팩트에 가깝도록 촬영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일부 채널에서는 자신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최고의 영상을 전달한다면서 별로 겸손하지 못한 영상도 있는 듯 하고요. 일부 채널은 너무나 상업성으로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정보 전달의 본질이 조금은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지만 요국장TV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힘에 부치는 약자를 돕고 정보를 드리는 원래 취지를 계속해서 견지해 갈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영상을 봤음에도 궁금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카톡 아이디입니다. 911LAW입니다.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언제나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사합의인데요. 첫 번째는 형사합의는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적 처벌이 예상될 때 하는 합의입니다. 즉, 형사합의의 필요성은 가해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합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합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주고 형사합의를 받은 후 그 합의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해서 자신의 처벌을 낮추려고 하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일까? 대표적인 것이 12대 중과실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음주, 뺑소니 등 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쯤 하고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면 제 영상 두루두루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제일 키포인트일 것입니다. 많은 상담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연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금액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회적 통념상 피해자의 그 진단 1주당 60에서 한 8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단 8주 피해자라면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죠. 그 다음에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약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또 중상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합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조금 가벼운 사고인데요. 진단이 2주, 3주 이런 식이라면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 또한 가해자의 형사 합의에 대한 필요성의 의지와 가해자의 경제적인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협상으로 금액이 조금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요즘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대중화되면서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미리 언급한 것들은 가해자가 전적으로 자신의 돈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지만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상해이거나 사망사고 합의금으로는 말이죠. 약 1억까지도 받을 수 있겠고 부상인 경우에는 진단 주수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약관에 정해진 금액으로 그 금액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이 6주에서 10주 이하 이런 정도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진단이 10주에서 20주 이 정도는 한 4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진단이 20주 이상 되는 것은 약 7천만 원 한도로 요즘에 많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피해자에게 요구한다면 피해자는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운전자 보험을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개인적인 돈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보험약관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이 확인이 된다면 다음에는 보험 가입 증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증서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단서상의 진단 주수가 어느 정도의 보장 금액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형사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합의금을 주는 것이고 가해자의 최종 목적은 형사 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지만 보험사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형사 합의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가 먼저 형사 합의금을 준비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 절차는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면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어때요? 오늘은 그 형사 합의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가해자를 어떻게 하면 형사 합의를 하러 오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옥장 TV였습니다.